범인 최 씨는 38세의 나이로 당시의 그는 무직이었습니다. 그는 1991년 12세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교도소를 출소하면서도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4번씩이나 교도소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또 2004년 5월 19일에는 강도와 강간 혐의로 안양에 있는 교도소에서 3년 7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범인 최 씨가 출소하고 나와서 4개월 정도 후인 2004년 9월 18일 오후 2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상습적인 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최 씨는 일할 생각 따윈 전혀 없었고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최 씨는 한 주택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대상을 선택한 주택으로 가서 여기 땡땡이라는 사람이 세대로 살고 있나요? 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시작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동정을 살핀 뒤 피해자 외에 별다른 사람이나 남자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힘으로 밀고 들어가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집 안으로는 주부 정씨와 2살 된 딸만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그 다음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바닥에 눕힌 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다시 주먹으로. 그렇게 그는 피해자가 느꼈을 저항 의지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의 기습적인 무차별 폭행으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정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강한 폭력과 극심한 공포 때문에 점점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포대기 끈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도중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피해자의 아들을 태운 유치원 차량이 집 앞에 도착해서 클락션을 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최 씨는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기는커녕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계획을 순간적으로 생각해냅니다. 바로 최 씨는 유치원 교사로부터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의 아이는 어렸었고 유치원 교사가 친아빠의 얼굴은 몰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친엄마가 폭행당한 뒤 결박되어 있는 집으로 범인 최 씨가 피해자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최 씨는 계속해서 반항하는 주부를 폭력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구 짓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다시 저항을 시작한 것은 이 변태 같은 최 씨가 아이들 앞에서 엄마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나 아들을 해치기라도 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 씨의 계속되는 폭력으로 피해자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처참히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기까지 이 죄 없는 주부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와 공포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최 씨는 집안을 뒤져 현금 10,000원과 주민등록증 1장, 현금카드 1장, 통장에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서 잽싸게 달아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범행을 5살인 아이와 겨우 2살인 그 동생이 모두 지켜보는 점에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살해된 주부 정 씨는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6시쯤 퇴근해서 아내를 찾았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고 그 시신 위에서 어린 자녀들이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린 뒤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최 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또 강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체포 당시 최 씨는 38세에 무직 상태였습니다. 또한 체포 이후에도 반성의 모습이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전 범죄에서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이 사건에서처럼 살해한 뒤에도 편하게 잠을 자고 훔친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느긋하게 영화를 봤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최 씨는 범행 원인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범행을 지르는 이유는 과거에는 최 씨도 열심히 일하던 일반적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해고한 고용주의 탓이라 말하며 범행을 정당화시키거나 사회 탓으로 돌려대며 성폭행 피해자들이 겉으로는 싫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징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 체포된 최 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그가 받은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는 등의 정상 참작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정 씨가 사망하고 남은 유족들. 5살의 큰 아이는 포대기를 몸에 감고서 돌아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살 된 딸은 가구 틈에 끼어 있어야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 씨의 남편이자 아이 아빠는 한동안 매일 술에 의지한 채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가정 상황으로 아이들은 조부모의 손에서 맡겨졌다고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 주부 정 씨는 그때 겨우 27살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는 5살, 둘째는 2살이었으니 지금이 2023년이니까 어느덧 두 아이는 현재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망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남은 유가족들은 부디 지금은 평온을 찾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최 씨 같은 이런 인간들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